결국에는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몇 차례 계속 얘기했어요. 네. 위헌 소지가 없다, 이거 위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어제 민주당 의총을 통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조국 혁신당 등등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추천위 구성 문제도 사법부에 맡긴다. 네.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름도 다 빼고 네.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없애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네. 입장을 정한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민주당의 판단. 사실상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사실 불리해지는 거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법원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법률을 만드니까 입법기관이니까 하고 만약에 통과시켜 버리면은 이것에 대해서 또 정말 지난한 비난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잖아요. 뭐 당연히 위헌 제청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은 위헌 법률 심판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 모든 비난은 민주당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내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를 들어줬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이제 2025년 12월 3일에 이게 오부 요인 오찬인가요?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거기서 1년이 지난 뒤에 법원에서는 계엄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을 밝힌 대법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요. 정치적 결단을 했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고 어떠세요? 뭐 사실 지금 이제 올라온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이 안을 보면요. 예. 왜 날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바뀌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저기 그 결국 뭐 한 거냐면 그 대법원만이 아니라 그 저기 법원에 전담 부를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에 둬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요. 법원도 행정법원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법률에 의한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식의 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담으로 처리하자는 게 오히려 법원이 원하는 거예요. 법원도 사실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집중해가지고 그냥 거기 전념해서 자원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판단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거를 국민적인 그런 정치적 신뢰가 그러니까 저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이 난리를 치면서 네. 결국 이거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지금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란에 대한 그런 뭐 단죄라든지 뭐 판가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 이런 것들이 매우 힘겹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도 제대로 관철이 못 되고 그만큼 내란에 지금 어렵다. 내란 종식 청산이 어렵다. 예. 사실상 이런 문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대법원 규칙으로 충분히 전담부를 만들 수도 맞아요. 있는데 안 만드니까. 조희대가 안 만드니까. 그리고 버티니까. 누군가 한 명을 찍어서 할까봐 차라리 그렇다면은 여러 명을 예. 추천하도록 해라. 예. 그리고 이거 만들어라. 이걸 법률로 강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지난번 처음 안도 그렇고 이번 안도 그렇고 추천은 어떻게든 간에 조희대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건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결국 조희대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바뀌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헌법에 이제 대법원장이 그 법관의 임명권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해 가지고 사건 배당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아니면 담당 재판부 임명하는 것까지 전부 그 조희대가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사실 헌법적으로 써볼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위헌이라고 주장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사실은 다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 할 게 의미가 있어야 할 정도로까지 후퇴해가면서 네. 지금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조희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변한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조희대 사법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목소리를 내고
조희대를 그야말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데 상황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압박하는 네. 것도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 이미 내부에서도?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에 대한 신뢰, 조희대 대법 원장인데 원장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전국 법원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굉장히 최저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조희대 대법 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이미 지금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과장됐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네.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윤석열 체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체제가 지금은 이미 뭐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뭐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든 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총대를 맨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최종 결정에는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좀 전에 아까 조희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호사, 중요한. 예. 죄송합니다. 신혜준 예.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아, 정 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 좀 하다가. 예. 네. 예. 그 신혜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의미가 내용 중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눈이 의미 있게 봤던 게 있는데요. 1년 만에 어쩌다 위헌이란 말이 법원에서 나왔어요. 1년 만에. 위헌. 네, 예. 위헌적이라. 그러니까 그 내란에 대해서 네. 내란. 근데 뭐 자기들은 이미 얘기했다고 하지만 다 기억하잖아요. 네. 예, 번도 얘기한 적 없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날 아. 밤 뭐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 꼬박 세면서 예. 봤었고요. 그때 법원에서 나왔다는 게 정확히 밝혀졌을지 모르겠는데 50년대 판례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해제해야 된다라는 말만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그때 법원이 저쪽 편이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예. 계엄 상태가 해제되었는데 음.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지고 무슨 법관회의지 문제를 한대요. 그때 네, 네, 대법원 맞아요. 회의를 계속 예. 끝났으면은 자기들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계엄을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승만 때 판례를 언제 완전히 헌법이 다를 때인데 그렇죠. 그 판례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사법부가 뭘 했는지를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니까 그거 내란이 그거 위헌적이었고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계속 관심 갖고 그 불만 표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도 네, 그 그런 것들을 상황이다. 기대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요새 얘기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얘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개헌이에요.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다음 그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걸 가장 빨리 하면 그때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거 봐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개헌을 하면 예. 뭘 할 것인가? 아하. 사법부가 지금 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종의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헌법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치 이거 마련한 것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그 체제 이걸 생각할 때는 사법부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체제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큰 목적이 사법부를 독립시켜주는 게 그때는 왜냐하면 군사정권 맞아요. 있었으니까 예. 더 이상 사법부가 이제 그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좀 잘해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하니까 사법부 자체가 이제 권력기관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관이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그럼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부 주장대로라면 자기들은 판결에서 뭐 지방법원 그 부장판사가 누구든 심지어 사실 원칙 그 법대로라면은 현재 규정대로라면 대통령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계속 하라고 난리치는 게 그렇게 해서 유죄 나오길 바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럴 수 있는데 아하. 지금 국민들이 그 사법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법을 바꾸겠다면 감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다니 위헌이야라는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누구든 다 날릴 수 있지만 예. 자기들이 뭐 법관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관 탄핵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하는 것도 그냥 지금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손 봐야죠.
그렇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 변화가 필요한 네.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우리 댓글 중에 바람을 그리다님이 이것들은 독립만 떠들고 견제는 안 받으려고 하니 이게 사법 독재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정말 사법 독재가 뭐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마치 하나의 큰 권력기관이 돼서 제일 큰 권력기관이 돼서 이 독립돼 있는 그런 모습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헌도 필요하다. 그렇죠. 근본적인 이걸 우리 국민들 주권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네. 개헌 뭐 이런 거대한 담론에 관심이 없는 심지어 정치 무관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개헌 이런 것도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10년 하는 거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친구들이 네. 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친구들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은 정치 정말 너무 싫다, 관심 없다 그런 친구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업무 보고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네. 아니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맞아요. 아니 이런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에 없었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겠고 이런 사람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뭐 국민들의 그 목소리죠. 네. 일 잘하는 모습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네. 사법부는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풀어주고 이런 게 있으니 사법이 이대로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그게 바로 국민들의 맞습니다. 목소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평가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아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것 그리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2015년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야. 앞에서 면전에서 근데 거짓말 하나 있어요. 계엄 직후라는 말했어요. 계엄 직후 자신들은 반헌법적 행위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 직후가 에이. 거짓말이잖아요. 아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반헌법적 행위라는 말까지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거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다 맞아요.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1년 뒤가 직후라는 굉장히 신박한 대법원장, 대법원장 피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이대도 조금 네. 다른 입장, 1년 좀 만에 달라지는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네. 근데 1년 뒤에 만나면 야 우리 직후에 다시 만났네. 헤어지자마자 직후에 다시 만났어. 1년 뒤인데.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이대 좀 달라지고 있으니 지금 이 체제에서는 조이대가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추천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이 조이대가 임명하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박정희 말씀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직후가 1년인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달라진 모습이 네, 그렇죠. 나오고 있다. 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판 얘기, 특검 얘기,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고 과정에서 있는 상황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특검 얘기 다시 한번 좀 더 이어가 보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수사 종료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로저 비비와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자택 압수수색 속보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한동훈, 윤석열, 이준석 줄 소환된다고요?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이준석이 줄 소환은 된다. 네. 윤석열도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예. 사실은 이 사건부터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이 육성이 나온 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이 당시 당대표가 누구지? 우리가 네. 그 얘기를 한 게 언제입니까? 아하.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계엄 전에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이준석이 이제 꼭 조사 받아야 되는 그렇죠. 이유.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본인의 휴대전화는 뭐 녹취록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특검 측에 이미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출했다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그냥 소환 조사에서 머무를 것인가 답답합니다. 이거는 진짜. 답답하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이고 당시 대표가? 당대표는 이준석. 이준석. 지금 현 의원이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무려 1년도 훨씬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사실 계엄까지 더 이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소환이 알려져 있는데 출석할지 불출석할지 그리고 이미 제출 받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네. 있어요. 이 부분에 요소에 대해서는 있어요.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여기서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김기현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또 네.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네요. 자, 근데 뭐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